겨울철 감기나 A형 독감에 걸리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체온계나 콧물 흡인기 같은 가정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만큼 사용법을 준수하고 또 위생 문제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가정용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식약처 박인숙 구강소화기기과장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가정용 의료기기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정용 의료기기에는 주로 이제 어린이가 많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 체온계가 주로 있을 수 있고요. 혈압계, 개인용 혈당 측정기, 콧물 흡인기, 창상 피복제, 모유 착유기 그리고 보청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쓰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네. 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그 젊은 부모들이 건강과 육아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일반인들도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가정에서도 의료기기 사용이 많아졌고요. 또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그다음에 만성 질환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뭐 체온계, 또 콧물 흡인기 같은 가정용 의료기기를 많이 쓴다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체온계나 콧물 흡인기 같은 것들 굉장히 흔하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대부분은 사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사용하면 측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A형 독감이 유행해서 갑작스럽게 발열 증세가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열이 날 때 가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는 사용이 간편한 빗속형 체온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은 간편한데 잘못 사용하면 체온을 좀 부정확하게 측정하기도 하고 또 그 앞에 센서 부분이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젖은 손으로 만지거나 그리고 또 소화가 입으로 빠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보관을 해야 되고요. 특히 그 센서 위에 부착되어 있는 일회용 덮개 같은 경우에 소화가 삼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 좀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겨울철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체온계나 콧물 흡인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체온계는 이제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 귀를 약간 앞으로 잡아당겨서 그 체온계의 측정부하고 귀 고막이 일직선으로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체온계를 귀 속에 이렇게 넣고 1, 2초 후에 측정 버튼을 딱 누른 다음에 체온계를 빼고 그 온도를 읽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이가 중이염을 앓고 있거나 귀 속에 귀지가 많은 경우에 이 측정기를 사용하게 되면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콧물 흡인기 같은 경우 아이들이 이제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콧물이 코에 많이 있어서 숨쉬기가 어려운 경우에 엄마들이 콧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콧물 흡인기를 사용할 때 그 흡인기 코 닿는 부분을 코에 대고 아이의 입을 살짝 벌린 후에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코 안이 좀 마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말랐을 때 바로 흡인하시면 안 되고요. 생리식염수를 2~3방울 떨어뜨리고 난 후에 한 1, 2분 후 기다렸다가 흡인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 가정용 의료기기를 쓸 때보다는 성인이 아이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창상 피복제 이름도 좀 어렵기는 한데 이걸 여드름이나 상처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창상 피복제를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 또 사용 시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죠. 네, 창상 피복제 좀 어려운 용어 있죠. 이제 창상 피복제는 일반적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하거나 상처가 났을 때 그때 생기는 삼출물을 흡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접착식 드레싱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이런 사용법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상처가 났을 때 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먼저 세척을 하고 건조시킨 후에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 부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제품을 선택해서 상처의 그런 중앙 부위하고 그다음에 창상 피복제의 중앙 부위를 잘 맞추어서 붙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마다 이 상처의 정도라든가 그리고 그 제품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교환해야 될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서를 반드시 미리 읽은 후에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교체할 때 보면은 이제 떼야 되는데 이 피부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서서히 떼는 게 좋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용을 하는 중간에라든가 사용 중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을 멈추고 의사와 꼭 상담을 하셔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창상 피복제 제품의 경우에 사용 기한도 제품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용 기한을 꼭 확인 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상처를 치료하려고 붙였다가 자칫하면 알레르기라든가 좀 다른 상처가 오히려 날 수도 있으니까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짚어주신 것 외에도 뭐 다른 의료기기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점, 또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체온계하고 코 흡인기를 주로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이외에 콘택트 렌즈 안전 사용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콘택트 렌즈도 시력을 교정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기예요. 최근에 청소년들이 컬러 콘택트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친구들끼리 돌려 쓴다든가 깨끗이 보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눈에 염증을 일으켜서 안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콘택트 렌즈를 사용할 때는 사용하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말린 후에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같이 이렇게 돌려 쓰거나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말고 또 콘택트 렌즈를 세척할 때 세척액이 있는데 이 세척액은 반드시 식약처에서 허가된 그런 렌즈 세척액만을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콘택트 렌즈 이외에 이제 가정에서 주로 혈압계하고 개인용 혈당계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혈압계하고 개인용 혈당 측정기는 잘못 사용하면 뭐 고혈압, 저혈압 그리고 뭐 당뇨 이런 질환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거나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꼭 사용법을 확인하시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콧물 흡인기나 그리고 이제 모유 엄마들이 이제 산모들이 모유 착유기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잘못 사용하면 감염이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나 사용하기 난 이후에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해서 위생을 철저히 해서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서 흔히 쓰고 또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기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또 확인해야 하고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그 의료기기 그 바깥에나 용기 같은 부분에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사항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제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기라는 표시가 있으니 이걸 먼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제조업자, 그다음에 수입업자 정보들이 있고 허가 번호, 제품명 또는 뭐 모델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조 일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 기한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 사항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식약처에서는 국민들이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의료기기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구매가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정보방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이라는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그 의료기기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좀 구입을 하고 싶다, 비교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는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 일단 그걸 사서 쓰는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또 본인 가족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인숙 구강소화기기과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